5억 해줬더니 요양원 보내자네요. 아버님은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신 분이었다. 새벽 5시면 시장에 나가셨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셨지만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늘 웃으셨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 장남은 책임이 무거운 거다. 그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사셨다. 그래서였을까? 큰아들 사업이 망했을 때 아버님은 평생 모은 돈을 망설임 없이 꺼내셨다. 5억이었다. 노후 자금이었고 아버님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아버님 생활비로 쓰실 돈은 조금 남겨두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은 웃으셨다. 자식 살리는데 아까운 돈이 어딨냐? 나보다 큰애가 급하니 도와줘야지. 그날 큰아들과 형님은 눈물까지 흘렸다. 아버지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쯤 지났을까?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아버님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다. 결국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 처음 며칠 동안 형님은 잘 챙기는 척했다. 아버님,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졌다.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한숨 쉬는 소리도 늘어났다. 병원은 왜 이렇게 자주 가셔야 해요? 매달 기저귀 값도 진짜 부담이네. 작게 말한다고 했지만 아버님 귀에는 다 들렸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못 들은 척 하셨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이었다. 형님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방 자주 들어가지 마. 옷에 할아버지 냄새 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님 손이 가만히 떨리는 걸 봤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큰아들도 변해갔다. 퇴근 후 방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말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그게 끝이었다. 예전처럼 옆에 오래 앉아 대화하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들렀다가 우연히 형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솔직히 이젠 집에서 못 모셔. 요양원 알아봐야지.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하고 있겠어. 잠시 뒤 형님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남은 재산도 우리 쪽으로 올 텐데 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긴 한숨만 내쉬었다. 형도 힘들겠지. 형수도 지쳤을 거야.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버님을 뵈러 갔다. 형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전문 시설이 더 좋지 않을까요? 큰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었다. 계속 말없이 계시던 아버님이 한참 뒤 입을 여셨다.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를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내셨다. 너희가 궁금해하던 거 여기 있다. 형님이 급하게 통장을 펼쳤다. 하지만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잔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큰아들 사업자금, 보증 섰던 빚, 병원비, 생활비까지.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뒤였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럼 아파트는? 아버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대출 아직 많이 남았다. 내가 죽어도 니들 손에 남을 건 별로 없어.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버님은 천천히 큰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돈 잃은 건 안 억울하다. 아버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근데 아들 며느리까지 잃을 줄은 몰랐다. 큰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님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기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자주 찾아온 건 큰아들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엄마 몰래 들러
편의점에서 산 빵과 바나나 우유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허리 안 아파요. 아버님은 괜찮은 척 웃으셨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다.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할아버지 싫어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니라 어른들이 잠깐 욕심을 낸 거야.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 등이 아주 작아 보였다.